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아무래도 좀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자, 하지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방송만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힌트. 신작으로 민심 얻은 중소형 게임주 저평가 내력. 자,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동남아 게임 시장 개척으로 주목받는 게임주. 이게 두 번째 힌트인데요. 요새 게임주 다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게임주 하면 중국 시장 일단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동남아 시장이 지금 힌트로 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셔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 검색창 켜시고요. 주식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주식비기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 보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외에 유사한 상호명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박사부의 주식비기, 오늘은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김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부님 또 오시니까 제 마음이 든든한데 그런데 시장 상황은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또 수급이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법인세 인상과 그리고 테이퍼링 연내하겠다 이런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 마감해서 국내 증시 역시 힘을 못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 약 보합권에 있는데 코스피 매수세가 지금 개인이고 코스닥도 개인입니다. 근데 오전에는 코스피에서 외인이 매도세에서 다시 매수세로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데 만약 외인이 매수만 좀 들어와 준다면 오늘 코스피 상승 마감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비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점이라고
혼자 예측해서 저점 매수한다고 해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비중은 적은 비중을 들어가시고 현금 확보 전략으로 가시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떠한 파동이나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정도를 만들어줬을 때 그때 비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을 제대로 잡고 가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또 말씀인데 여름이 되면서 시장이 참 힘든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종목들이 정말 빨갛게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이 종목들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수익률 상위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요새 우리 종목들 너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네, 리뷰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저희가 김백사부를 한 지가 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코스피는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44%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렇다면 저희 김백사부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받는지 그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4% 하락했다는 것은 각 개인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10%에서 20%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백사부에서 드린 공략 종목들은 과연 어떠한 흐름을 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입니다. OCI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태양광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것이다. 3분기, 4분기도 매출이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해당 회사 매출액을 보세요. 자, 이거 보면 또 깜짝 놀라죠. 3분기 예상 매출 컨센서스에서 지금 발표한 건데요. 자, 매출액이요. 8,550억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83%, 거의 100%와 가까울 정도로 매출액이 상승한다. 그리고 옆에 보면 영업이익은 더 놀랍니다. 영업이익이 1,988억. 전년 대비해서 1000%입니다. 10배 이상 올라갈 걸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거의 100%, 영업이익이 1000%까지 올라가는데 주가는 그거에 상응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을 이제 추천드린 건데 자, 이거죠. 보시게 되면 자, 8월 3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8월 3일 생방송으로 추천드렸었는데 저희가 추천드리고서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했지만 저희는 밀려도 상관은 없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분할 진입합니다. 첫 번째 매수 타점을 제시해드린 게 아니라 1타점, 2타점, 3타점으로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드리고 있죠. 그런데 해당 종목은 다행인지 아까운지 모르겠지만 1타점만 체결하고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체결되고서 약간 밀렸습니다. 가방향으로 힙소 캔들도 나오면서 약간 밀리긴 했지만 한번 다지고서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24.55%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해당 회사요. 실적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자, 1000%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CI가요. 2018년도 때에 매출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때 가격이 한 30만 원대였는데 현재 가격이 어떤가요? 보시다시피 지금 14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이 2018년도 매출액을 넘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주가는요, 그거에 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2018년도에 실적이 올랐을 그 구간까지 올라갈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에서도요, 지금 컨센서스, 목표 주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상향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있으면 21만 원, 현재 21만 5천 원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태양광이라는 테마와 섹터와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그걸 받쳐주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또 상승 요인 중에 하나죠.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자, 5일선과 11선 단기 이평선들요. 60일과 120일선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것은 상승의 힘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만 본 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캔들 파동, 이 상승 파동의 패턴 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아도 저희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1타점만 체결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주가 내려온다면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2타점과 3타점이 기다리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 포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수급의 주체는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보다시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덩달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이 외인과 기관들이 쓸데없는 종목을 살까요? 그리고 코스피가 마이너스 2.44% 두 달 동안 하락할 때 동안 외국인이 매수를 했나요? 아니죠. 전체로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해당 종목은 외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종목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게 바로 저 김사부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은 아주 이거 비메모리 만도대 테스트핀의 70% 점유율입니다. 이게 국내 점유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보적이고요. 경쟁사도 지금 봐서 없어 보입니다. 경쟁사 없어 보이면 뭐예요?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너무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자, 비메모리 만도대 70%. 고객사 117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전 세계의 대부분 회사들이 다 해당 업체의 검사 핀을 납품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실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오겠죠. 영업이익 2분기 때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요. 3분기 때도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날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지금 고평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지만 당연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실적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회사 보세요.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21년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습니다. 매출액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한 2주 전에 제가 그 방송을 했었을 때도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종목입니다. 역성장이 없다. 매출이 한 번도 꺾이지가 않다.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2009년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비메모리 반도체 현재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는 어땠을까요? 자, 차트 위치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차트 위치 바로 저 위치였죠. 8월 26일 날 저희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밀리지 않고 곧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저희가 잡아놓은 계시겠죠. 근데 아쉽게도 1타점밖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좀 밀려서 저희가 분할 진입하잖아요. 좀 밀려서 2타점과 3타점까지 딱 밀려줘서 비중 좀 실은 상태에서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1타점밖에 체결이 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1타점만 체결되고 올라갔어도 수익이고요. 밀린 다음에 비중 실린 다음에 올라가도 땡큐입니다. 이래저래 땡큐인 거죠. 자, 저희가 바로 8월 26일 날 저기서 추천드리고서요. 주가가요. 바로 24.25%까지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 내려와도요. 충분히 조정을 받아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테마로 올렸으면 실적으로 올릴 것이고 실적으로 올렸으면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실적으로 올릴 겁니다. 왜요?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테마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착각을 하더라고요. 뉴스가 먼저 나온 뒤에 차트가 움직인다. 주식이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뉴스라는 게 동반돼서 테마와 섹터에 연결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급, 매수의 의지의 수급들을 정확히 간파하는 게 바로 저희 김백사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은 또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OCI랑 똑같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요.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사고 있다. 코스피 마이너스 2.44% 할 동안에 외인은 계속 매도세 팔자였어요. 하지만 이 리노 공업 정도는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쓸데없이 매수했을까요?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고 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니까 외인들이 매수를 한 거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웨이라는 종목이죠. 저희한테 익숙합니다. 그렇죠. 정수기 대부분 코웨이를 많이 쓰시죠. 자, 코웨이 국내 렌탈 사업 1위입니다. 정수기 쪽에 1위고요. 지금 해외 폭발적인 성장성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이끌었었습니다. 저희 바로 8월 20일에 생방송 추천드렸는데 저기 보다면 강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아 이거 이제 메이저의 이탈이다. 이거 주식을 잡으시면 안 돼. 제가 추천드렸을 때도 노란 톡방에서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 저희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봉 내려온 거는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휩속 캔들이다. 가짜 캔들이다. 그러니 잡아도 상관없다. 잡자마자 7.99%라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수익률이 작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2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2.44% 하락했다는 걸 대비했을 때 아주 좋은 위치에서 정확한 타점을 저희가 잡아낸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1타점밖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밀려서 3타점은 그래도 2타점까지만 체결하고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것을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 그럼 누가 매수를 했을까요? 마찬가지죠.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마치 저희 그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드리면 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걸 예상하고 그 회사의 성장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 미래를 예측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사고 있겠죠. 외인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겠습니다. 차트상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외인들이 사고 있고 매수의 의지들이 들어오는 라인이 보였을 때 저희가 매수 타점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외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작정 사시면 안 됩니다. 외인도 당연히 개인처럼 물릴 수도 있고요. 물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샀다고 그냥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 외인이 사면서 차트상 좋은 위치와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남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1타점만 체결된 종목들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2타점 체결된 종목이 저희가 2달 동안 방송하면서 한 종목이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전기였죠. 자, 삼성전기 뭔가요? MLCC죠. MLCC를 부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MLCC가 뭔가요? 반도체의 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만큼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고 미래로 가면 갈수록 MLCC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매출이 또 지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자, 해당 회사 매출액 보세요. 분기 매출액 보면 매출액이 또 40% 전년 대비 40%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세요. 230%입니다. 100%도 아니고 230%, 2배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가 현재 그걸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적 더 올라갈 것이다. 4분기 올 연말까지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잡아야겠죠. 저희는 미리 선취매를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8월 10일 날 1타점을 딱 체결되고서요. 코스피가 밀렸습니다. 그때 저희는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죠. 2타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또 첫 번째 동그라미 지점이 저희가 1타점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 지점이 2타점이에요. 저희는 3타점, 3등 분할로 들어가죠. 자, 1타점 체결되고서 주가 내려왔을 때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2타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내려와라. 비중 좀 더 실어보자. 1타점 말고 주가가 내려와도 절대 심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타기가 아니죠. 이건 분할 진입입니다. 1타점 체결되고 주가가 밀려서 2타점까지 왔을 때 오히려 감사한 일이겠죠. 2타점 체결되고 비중 당연히 높아졌겠죠. 평균 단가 높아졌겠죠. 좀 내려왔겠죠. 비중 실리 상태에서 수익률은 적어도
수익금이 커지는 그런 마법의 효과를 당연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5.80% 올라갔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렇게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기는 저희가 분할로 진입해서 5.8% 수익을 얻었다. 이거 어려운 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수익률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하신 분들은요, 주식 농사를 잘 지시는 겁니다. 저희 김백사부는요, 그 수익률을 능가하는 추천 종목들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오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받아서 좋은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이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고 빙글에 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때 방송에서 말해줄 때 살 걸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는 일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주식비기 종목과 함께 정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 그냥 1차적으로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총 3타점까지 드리니까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주식비기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장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장 게임 회사. 자, 게임주 요새 상당히 많은 관심 받고 있죠. 신작 게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반응들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이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일장 네네. 공개해 주시죠. 자, 우리 MC님은 게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 여유 시간 나게 네네. 되면 게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딱 두 부류라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네. 뭐 저는 게임은 하지는 않지만 뭐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주식만 그렇죠. 하시나요? 저는 주식만 보는 그런 부류입니다. 네. 이 게임을 많이 즐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갖고 온 회사는 게임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에 있고 시장에서 주목이 덜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왔고요. 해당 회사는요, 당연히 게임을 개발하고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현재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고 해외 사업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회사는요, 국내 게임 시장이요 15조 5천억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원래 게임 시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폭발적인 게임하는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시장까지 15조 5천억 정도의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합니다. 시장 규모요. 이 시장 규모는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걸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게임, 자, 10년 평균 9%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보면 10년 동안 9% 성장 별거 아닌 거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10년이면 90%가 성장한 거고요. 하향 산업들도 있습니다. 산업이 지속적으로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산업들, 뭐 제지 쪽도 그런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9%씩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해당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내 게임 시장 매출액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PC게임. 자, PC게임 데스크탑이죠. PC게임이 있고요. 모바일 게임. 자, 콘솔 게임이 뭐냐면요. 집에서 하는 그 비디오 게임이 있죠. 집에서 뭐 게임 팩처럼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팩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옛날에 팩 안 나오면 그렇게 불구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그러세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비디오 게임을 바로 콘솔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케이드 게임이 뭐냐? 아케이드 게임은 저희 오락실 있죠? 오락실 가서 오락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케이드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C 게임도 당연히 매출액이 높은데 18년부터 우하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콘솔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성장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아주 적다라는 거죠. 아주 작기 때문에 제외할 수밖에 없고, 자, 두드러진 게 바로 모바일 게임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7.2%, 16.3%, 그리고 21%, 6%, 9%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대부분 뭐 PC 게임이나 집에서 모바일 게임, 그리고 뭐 이동거리에서 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케이드 게임이나 콘솔 게임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거의 모바일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뭐 하트 많이 날려보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진짜 많이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모바일 게임 매출 과연 어떻을까요? 자, 2016년부터 보시게 되면요, 우상향으로 갑니다. 한 번도 역성장률을 기록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요, 770억 달러, 하나로 85주 정도 되고요. 평균 성장률이 12% 정도가 상승합니다. 폭발적인 성장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 한 해가 네. 아니라 평균의 성장률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85조나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자, 근데 올해는 또 엄청납니다. 지금 보게 되면 836억 달러, 하나로 1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성장률을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모바일 게임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바일 게임은 지수 우상향 패턴을 가고 있다. 그 중심에 당연히 이 해당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모바일 게임에서요, 평균 9위에서 10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9위에서 10위 정도에서 이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루에도 많게는 몇 개씩 신작 게임들이 나와요, 모바일 게임들이. 그렇지만 당당히 10개월 동안 9위에서 10위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매출액도 별거 아닌 거 아니야? 9위에서 10위 정도면, 자,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이 일매출이 3억 초중반입니다. 이 3억 초중반이면 한 달로 따지면 또 큰 숫자죠. 그렇죠? 와, 여기에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 계좌로 들어온다면. 1년 매출액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국내에서 매출을 기반으로요, 해당 회사는 눈을 돌리게 되죠. 바로 해외 매출처를 돌리게 되는데, 바로 중국 쪽의 매출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돌리게 되는데, 바로 중국에 진출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외자 게임 파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파노를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게임 업체들이 진출하려면 바로 외자 게임 파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4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있고 중국에서 정부에서도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바로 2016년도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한령으로 인한 정부 규제로 해서 이 게임 파노가 저희가 규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요, 바로 그 규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 게임 업체들이 당연히 중국으로 다 달려들겠죠. 해당 업체도 당연히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공하는데 어느 업체랑 라인업을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해당 업체는요, 바로 텐센트, 많이 들어보셨죠? 텐센트 라인업에 등록이 됩니다. 자, 텐센트가 어딘가요? 중국 내 3대 IT 기업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았다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큰 이슈거리가 됐었는데요, 발표하자마자 폭발적인 신고식을 치르죠. 바로 중국 웹마켓 인기순위 2위까지 올라갑니다. 웹마켓 인기순위 2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죠. 당연히 매출액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탄탄한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당연히 실적이 우상향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진출 이후로 주가가 40%
조정을 받습니다. 왜 40% 조정을 받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왜 이렇게 밀린 거죠? 네, 바로 중국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선반영이 됐던 아. 거죠. 네, 선반영이 된 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후에 현재 조정 구간에 있고요. 그 외 플러스에서 중국이 국내처럼 치열한데 매출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것 때문에 주가가 40%가 조정받습니다. 그런데 40%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도 매출을 탄탄히 해서요. 웹스토어 매출에서 10위권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조정을 40% 받는다? 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합니다. 네, 또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차트상 위치가 좋고 실적 또한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넘어야 할 산이 계속 많아지고 있죠. 바로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예요.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18세 미만, 중국 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게임 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앉아서 저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해당 회사는요, 눈을 돌립니다. 자,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중국에서도 10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규제에 타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와중에 어느 쪽으로 돌릴까요? 당연히 동남아 쪽과 북미 쪽에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와 동남아로 해외 매출을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작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래의 기대치를 선반영될 수도 있었겠지만, 자, 이게 발표됐어요. 발표된다. 며칠 날 확정 발표가 된다라는 그 기대치가 미리 주가에 선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발표된 이후에 아까 중국 경우처럼 앱스토어에서 웹마켓에서 인기 순위에 오른다. 이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테마성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테마를 따라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당 회사 테마를 올린다면 어떤가요? 조정받으면 뭐가 뒷받침해서 올라가죠? 바로 실적이 뒤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이 해당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재가 하나 있죠. 바로 9월 대형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에서 게임을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어땠나요? 폭발적으로 우상향을 했죠. 성공적인 신작 발표였습니다. 자, 해당 회사요. 미우 땡땡땡이라는 신작을 발표하고서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웹스토어에서 6위 그리고 구글에서 하는데 10위 정도 인기 순위가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인기 순위 1위입니다. 두 군데 스토어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점점 인기가 좋아지는 거죠.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 순위가 1위까지 치솟아 올라갔고, 그렇다면 1위까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동안에 중국에서 받은 타격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해당 회사가 9월 신작이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기존에 냈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 다시 한번 끌어댈 수 있는,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그 상태에서 실적이 뒷받치고 있다. 차트상 위치 40%나 조정을 받았다. 과학할 정도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모멘텀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에 이슈가 필요해야지 주가를 올리고 매수의 의지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의지가 충분하고 모멘텀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탄탄한 실적을 뒷받침을 해서 신작 발표가 인기 순위 1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 당연히 초록색 검색창에 치면 알 수는 있겠으나, 앞서 제가 수익률 자랑했듯이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매수 타점과 비중, 그리고 대응 전략,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종목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일단 뭐 신작 게임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용자들을 팬층을 잘 확보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 좀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수익률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볼 때 실적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말 재무제표 낱낱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성장을 위한 발판. 자, 힌트가 성장을 위한 발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또 어떤 내용일지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렇게 성장 모멘텀 그리고 재무까지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는 그 프로그램도 없죠. 아유, 네. 이런 걸 누가 해줘요. 네, 맞습니다. 사부님밖에 없어요. 자, 재무가 좋으니까 당연히 제가 들고 왔겠죠. 자, 재무 구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시게 되면요. 2018년도에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19년도에 좀 하락했지만 바로 턴어라운드 변곡점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 올라가죠. 근데 전년 대비해서 20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매출액이요 58%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보면 132.8%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9.9%가 증가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상향 패턴을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 해당 회사 실적이 지금 탄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은 어땠을까요? 자, 2분기 매출액 보게 되면 18.9%, 전년 대비해서 18.9%고 영업이익이 41.0%입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컨센서스를 하회했어요. 시장이 예측했던 그런 매출액 성장률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미 쪽이었습니다. 북미 쪽과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을 하면서 거기에 든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고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우리 MC님이 말씀했듯이 발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첫 장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죠. 첫 장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매출액이 올라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 이후에 판매와 관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바로 뭔가요? 판매와 관리비를 뺀 게 바로 영업이익인데 그 부분에서 많은 양이 들어갔다. 이거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바로 북미와 동남아시아 쪽의 투자인데 신작 발표를 지금 두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다면 당연히 매출로 들어오고 실적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매출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컨센서스를 하했다기보다도 발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자산의 구성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가 조금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위한 투자였기 때문에 2년 연속 투자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출로 실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흐름표. 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현금 흐름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기순이익이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당기순이익은 바로 발생주의죠. 발생하면 그냥 기입하는 거예요. 기입하는 건데 이 현금 흐름표에서는 뭔가요? 현금주의예요. 돈이 들어와야지만 적는 거겠죠. 쉽게 얘기해서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가정주부는 지금 가계부는 거의 안 쓰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저희 가계부를 주부님들이 작성하시죠. 마찬가지로 현금흐름표가 실제로 기업 내에 돈이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업활동 현금에서 어떠해야 돼요? 영업활동에서 현금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이걸 꽁꽁 싸매갖고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 사업 동력에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투자활동 현금에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좀 진 빚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빚도 좀 갚고 자, 보다시피요. 해당 회사 영업활동 현금흐름표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아주 잘 벌고 있습니다. 저 검정 글씨가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을 보세요. 빨간 글씨죠.
그저 마이너스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는 기업 내에서 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표기가 된 거예요. 그 마이너스는 어딘가 투자가 됐으니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재무활동 현금흐름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딘가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돈이 남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진 빚들, 이자를 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 빚들을 갚고 있다. 당연히 기업 내에 돈이 나갔으니까 이 빨간 글씨가 좋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뿔마라고 표현해서 우량 기업이다. 아주 현금흐름표, 아주 깔끔한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상적인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부채 보세요. 없어요. 부채가 거의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상장사 평균 부채율은 100% 정도 보고 있는데 해당 회사 21%고요. 밑에 유보율 보세요. 3,000% 가까이 지금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우상향으로 회사에 17년부터 계속 돈이 쌓여가고 있어요. 돈이 쌓여갔다는 건 뭐예요? 해당 회사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면 배당을 줄 수도 있겠고요. 미래의 성장 동력에 유보금, 회사 곳간에서 돈을 꺼내다가 미래에 대한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건설사들이 유보율이 되게 많습니다. 해당 회사 마치 건설사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보율이 탄탄하게 갖고 있다. 해당 회사는 절대 어려움을 처해도 충분히 돈을 어디서 끌어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면 성장 비율에서도 우상향 패턴. 모든 성장 비율에서도 얘 주가 상승할 거야. 우상향으로 갈 거야 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PER 보세요. 23.8배입니다. 자, 게임 평균이 23.8배인데 지금 해당 회사는 뭔가요? 10.6이에요. PER이. PER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10.6. 지금 평균보다 더 낮다라는 거 뭐예요? 주식 가격이 더 낮다라는 거예요. 이 동종업계에 일하는 주식 가격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회사는 아직까지 PER상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배잖아요. 10배면 얘 게임 평균이 23배예요. 그러면 10배 이상 올라가도 주식 가격이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임 평균이 그런데 얘만 지금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10배를 꼭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동종 업계보다 저평가인 상태다. 주가 40% 조정받았다. 실적 뒷받치고 있다. 성장 모멘텀 아주 많다. 자, 이게 지금 모든 제가 지금까지 성장 모멘텀과 재무 구조 그리고 미래의 기대치까지 보여진 걸 지금 다 말씀드려도 해당 회사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성장 모멘텀에서도 저평가 구간, 재무 구조상도 다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저평가 구간. 그렇다면 해당 종목을 당연히 우리가 선침해를 한 상태에서 뉴스라는 조그만 호재, 성장 모멘텀이 뉴스에서 나와주겠죠. 이슈가 나와주면 당연히 주가 우상향으로 폭등할 수 있다. 그런데 선침해가 중요하다. 그 선침의 단가, 매수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분할로 들어가야 합니다.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장을 통해서는 오늘의 이 종목이 얼마나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다면 방금 보셨던 이 장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본질적인 가치, 상당히 뛰어납니다.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종목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재무제표까지 봤으니까 이제 차트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3장, 저평가 매력. 자,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오늘의 이 종목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구나.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3장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아까 성장 모멘텀에서도 목이 터져라고 저평가 그리고 재무구조 상태에서도 저평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차트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평가입니다. 자, 차트 구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게임이 출시되면서 올라갔고요. 모바일 게임 기대감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미래의 기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가요? 중국 게임 이슈로 이슈가 소멸됐다는 거죠.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을 하고
이건 뭐예요? 하락이라는 건 오히려 기회다. 저평가 상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20 주봉과 추세선 하단에서 지금 반등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주봉상 올라갔다가요,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갔다가 아주 좋은 박스권을 형성해 놓고서 주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큰 거래량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휩소 가짜 파동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상 위치도 볼까요? 박스권을요, 하향 이탈했습니다. 하향 이탈했으니까 당연히 박스권이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데 그쪽 구간에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와서 한번 찔러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한번 뭐 이렇게 찔러본 거죠. 한번 올라가도 되나? 한번 찔러봤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찔러본 상태에서 음봉이 한번 나왔습니다. 주가 당연히 더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더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분명히 이 어딘가에서 3타점으로 분할로 들어갈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평가 밸류예요. 지금 밸류적으로 지금 저평가 상태고 주가가 지금 내려올 때요. 4월 9일 날 고가 52주 신고가를 끊고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파동 만드는 자체가 지금 하락 파동을 만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끌면서 기간적 손해와 가격적 손해를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겠지만 얘가 상승 못한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실적이 시장에서 예측을 했어요.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당연히 올라가긴 했어요. 실적이 전년 대비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에서 예측한 것보다 많게 안 나왔어요. 바로 중국에서 조금 부진했기 때문인데 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를 다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끄집어 올릴 모멘텀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모멘텀 지금 나왔잖아요. 9월에 신작 발표하고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당연히 지금 저희가 만약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엄청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더 밀릴 수는 있겠으나 그걸 대비해서 저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1타점, 2타점, 3타점으로 분할로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비중도 저희가 1타점 100% 같은 거 실리는 것도 아니고 비중도 저희가 알맞게 들어갑니다. 지수 보면서 지수의 지층과 저항층 보면서 수급의 이동 보면서 외인과 기관의 동향까지 보면서 어디서 거래원이 들어왔는지까지 보면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눈대중으로 여기서 들어가고 게 아니고요. 정확한 매수 타점, 신뢰도가 있는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위치요. 저평가인 상태고요.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너무 가혹합니다. 해당 업체 너무 가혹하게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고, 하지만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받쳐지고 3분기, 4분기 매출액도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선침해를 해야 돼요. 선침하는 그 단가, 매수 타점 참 궁금하시죠? 그 단가와 매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제가 노란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총 3타점까지 정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단순히 목표가, 매수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부님이 대응해 주실 거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낱낱이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비기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부님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괜히 또 걱정이 돼요. 혹시나 기회를 또 놓치고 후회하실까 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자, 사부님 가시기 전에 물론 오늘 이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오늘의 주식 비기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기업 내 지금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성장 모멘텀도 저평가, 재무적으로도 현재 저평가, 차트상 위치는 더더욱 저평가. 우리가 선침해를 한 상태에서 저평가 있는 종목들을 선침해 상태에서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 그게 슈팅이 나왔을 때 조그만한 호재를 큰 호재처럼도 뻥튀기 하는 게 바로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실적 받쳐주잖아요. 그럼 한 줄 평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를 잡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평가를 잡아라.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죠. 기회 충분히 지금 사부님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시장 대응 조금 더 쉽게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유사 상호명과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